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학 입학 준비에 관한 아주 탁월한 준비 정보를 항상 전해주시는 제이스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함께 땡스기빙 맞이 30시간 ACT 특강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대학 입시 준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주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면서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수능이 내일이래요. 예, 이제 수능이죠. 이제 한국도 대학 네. 입시고 여기도 대학 입시네요. 네. 11월 1일까지 EA1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예. 이제 레귤러 지원하는데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초조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모쪼록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들이 모두들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일단 땡스기빙이 다가오면서 제이스에듀 컨설팅에서 준비하신 특강이 있다고요? 네, 땡스기빙 동안 30시간 ACT를 모아서 특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0시간이라는 게 보니까 월화수는 학교를 가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는 네. 이제 저녁 시간에 3시간씩 하고 휴일이긴 확실히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학교가 없고요. 예, 확실히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7시간씩 수업을 해서 총 30시간 동안 최신 ACT 문제 8세트를 학생들과 같이 풀어보고 리뷰하고 그래서 계속 바뀌어가는 ACT 문제에 대비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ACT 점수가 비교적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이 굉장히 강하고 리딩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ACT 점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약 4점 이상 평균이 높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저학년 중학교를 마치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ACT 수학은 굉장히 쉽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수학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시험 보고 나면은 성적이 왜 별로 안 나오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더구나 수학이 word problem이라 그래갖고 영어 응용 문제들, 영어 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또 수학도 안 되고 그것도 이해가 안 그렇죠. 되는군요. 그리고 네. 또 수학이 안 되면 과학 점수도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과학도 수학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같이 봐줘야지 네.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렇군요. 어머님들 집에서 학생만 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숙제도 많죠. 특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심지어는 봉사도 주말에 다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하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 ACT 준비라든가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이 시험은 사실은 ACT나 SAT 시험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인데 학생들이 GPA, 학교 공부,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들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시험 준비가 계속 밀려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막판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모자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ACT 준비하시는데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강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8세트 ACT가 이제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데요. 어떤 ACT 문제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ACT 문제들 2012년도서부터 2017년도 문제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사실은 ACT가 문제를 거의 매년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년이요? 거의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작년 2016년, 2017년도에 ACT가 6월 시험으로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요. 이번 9월 시험서부터는 2017년도, 2018년도 아카데믹 이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은 주로 이제 확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가 2017, 2018년도 그러니까 지난 9월 시험, 이번 10월 시험부터는 갑자기 함수 문제들, 펑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최신의 문제들의 트렌드를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신 문제들을 위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날짜는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11월 20일 월요일은 오후 5시부터 8시. 그러니까 월, 화, 수요일은 학교 수업이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후 5시서부터 8시까지 3시간씩 강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23일, 24일, 25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하고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은 각자 이제 점심시간 휴식 1시간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토요일은 오전에 그 모의고사를 보고 오후에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맞았는지 어떤 문제들을 틀렸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학교 공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학교 공부하고 연관이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 공부와 연관이 있죠. 네. 특히 ACT는 학교 공부와 연관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면 학교에서 배울 때는 특히 수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 각 서브젝트별로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시험이 나와도 그 서브젝트에서 그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네.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ACT는 1번 문제가 프리캘큘러스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마지막 60번 문제가 프리알지브라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막 섞여 나와요. 네. 그다음에 꼭 한 가지 주제만을 물어보지를 않고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거기를 문제를 읽고 이게 뭐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 그 서브젝트별로 배운 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워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성적과 바로 직결돼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도움은 되지만 네. 바로 직결돼 있지는 않고 그래서 시험 준비는 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이게 시험 준비가 분석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분석이.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 하실 수는 없거든요. 좀 그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문가가 이상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당 몇 초 네. 내지는 몇 분.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그렇게까지 해야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치동에서 강의할 때는 그 한 반에 한 20명 좀 이렇게 되면 예. 그 스톱워치를 사줘요. 학생 개인이 하나하나 자기가 알아서 하게. 자기가 알아서 네. 그 시간을 재서 할 수 있도록 스톱워치를 사서 주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다 셀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스톱워치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땡스기빙 맞이해서 학생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폰 갖고 하루 종일 뭐 유튜브도 보고 웹사이트도 들어가고 폰을 고만해라 잔소리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 뭐 괜히 땡스기빙에 아이하고 얼굴 불그락 푸르락 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이스 에듀 컨설팅으로 그냥 보내세요.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시간 동안 배우는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강남 대치동에서 특강 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이 쪽집게 강의로 유명하신 감사합니다. 이진훈 원장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요. 필요한 것만 알짜 정보만 쏙쏙 빼서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투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예, 투이션은 제가 그 그룹 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주시는 투이션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시간 30분 강의에 80불 레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80불이면은 사실 웬간한 악기 레슨 받으시는 것보다도 훨씬 싸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이고요. 많은 분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대학 랭킹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네, 올가을에도 대학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카고 대학이 뭐 껑충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3위를 했죠. 네. 그다음에 그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노스웨스턴이 12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스웨스턴은 주로 한 12위에서 14위 정도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예, 매년. 그래도 12위가 많이
올라간 거죠. 예. 예, 한때 14위 정도로 14위? 떨어졌다가 네, 네. 뭐 12위, 11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그 랭킹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랭킹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대학들이 어떤 자기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컬리지 랭킹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랭킹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와요. 네. 근데 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랭킹이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하는 랭킹이고 네. 그 랭킹을 그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입시 저희들도, 관리하시는 예, 분들이 네. 그 랭킹을 많이 사용하고 보죠. 있는데 네. 사실은 랭킹이 그다지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하지는 그건 아니에요. 않고 네. 그 어떤 부분에 더 그 중점을 두었느냐 그거가 사실은 그 랭킹을 나누기 때문에 사실 1위에서 한 15위 정도 학교들은 아주 최고 명문이죠. 거의 그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난 8월 달에 네. 6월 달인지 8월 달인지 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총장님께서 그 시카고 트리뷴에 기고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컬리지에서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대학의 acceptance rate 그러니까 합격률을 가지고 그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게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격률 게임이요? 예, 합격률을 조정을 해서 그 컬리지 랭킹을 올리려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합격률을 조정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뭐 더 낮춘다는 거 올린다는 거예요? 명문대는 합격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명문이 된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네.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대학에 지원하시는 부모님들께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랭킹 1위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만큼의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 그 학생이 만약에 랭킹 20이나 30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는 받아줘도 우리 학교에 안 올 가능성이 있다. 더 높은 학교에 아마 틀림없이 어드미션을 받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 학생들을 억셉트하지 않는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예. 의도치 않게 상상하지 못하게 랭킹 20위, 30위 대학에서도 억셉트가 안 되는 경우가 떨어질 많이 수가 있다. 예,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학교에 붙으면 꼭 갈 거다라는 그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붙으면 그 학교에 갈 거다라는 어필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 학교를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직접 해요. 학교를 예. 방문하시고 학교를 방문하고 그 학교의 그 입학 사정관들이나 아니면 학생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대학 쪽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럼 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 너의 그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계속 커넥션을 빌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지 좀 난감하고 걱정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사실 나서시는 거는 그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학생이 직접 네.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고 너희 학교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 나는 너희 학교에 꼭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걸 어필을 해 주셔야 그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 학생 이런 대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학생이 있는 경우 부모님들께 꼭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학생들이 그런 좋은 릴레이션십을 미리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게 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 ACT를 주관하는 그 ACT 잉크에서도 그 11학년 주니어 이어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한 두세 가지를 벌써 여기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건 GPA를 그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야 뭐 다
다들 아시는 그렇죠. 상식인데요. 예.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GPA도. 예, 그렇죠. GPA가 어느 정도 부분인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네.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몇 %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GPA와 그다음에 그 SAT, ACT를 포함한 점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ACT 잉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11학년 첫 학기, 늦어도 11학년 둘째 학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 SAT, ACT 시험을 마무리를 지어라, 원하는 점수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학년 봄까지는 모든 시험을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SAT나 ACT를 마무리를 짓는 게 효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제가 12학년 들어서서 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시는 줄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12학년 예. 올라가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는데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때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험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10월 31일 날, 11월 1일 날 그 EA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이 끝났을 때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컬리지 앱 커먼 앱 예. 서버가 잠시 다운됐었대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아, 그 정도로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예.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서브미트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서버가 생각되죠. 갑자기 다운되면은 그 시간 동안에 뭐 올려놨다가 이게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올려놨다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마감 시간이 마감 시간 넘어갈 가까워졌는데 수도 그거를 있겠네요. 이제 마감 시간 전에 못 넣는 경우들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예. 아. 그래서 그게 거의 작년, 올해 거의 다 2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 미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막판은 사실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 그 8학년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이제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오세요. 8학년에 무슨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네. 뭔가요? 이러시거든요. 8학년 특히 그 2-5 학군, 그러니까 노스브룩하고 글렌뷰에 있는 학군은 지금이 딱 시험 시즌입니다. 8학년. 그러니까 8학년이요. 네. 그게 무슨 시험이냐면 테라노바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 테라노바라는 시험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언어 클래스와 레귤러 클래스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8학년에 봐요. 근데 작년은 8학년 12월 달에 봤는데 올해는 11월 중순 11월 말에 스케줄이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학년에 미리 9학년을 대비하는 시험을 보는군요. 그렇죠. 이제 8학년 1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네.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언어 클래스를 가는지 레귤러 클래스를 가는지가 나눠지는 거죠. 언어 클래스를 들어갈 때 미처 몰라서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좀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예. 일단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입학하기 전에. 예, 입학하기 전에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어필을 한 후에 다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로 그 어필을 받아줘서 언어를 옮기는지 아니면 레귤러 클래스로 하는지가 나뉘었는데 그 시험이 테라노바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예, 테라노바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시험인데 예. 그 어필 테스트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놓치면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2-5 학군에서는 거의 안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군요. 언어 클래스와 레귤러 클래스를 이제 거의 다 졸업했을 시의 GPA의 차이가 대학 입시에 영향이 많이 있나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어떤 어려운 클래스를 들었는지 네. 그 어려운 클래스에서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를 그 웨이티드 GPA라고 하는 5.0 만점 그냥 언어 클래스하고 AP 클래스에서 나오는 GPA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이스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대학 입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땡스기빙 맞이 30시간 ACT 특강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예, 전화번호는
224-213-7620 224-213-7620이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jaysedu.com 웹사이트에 연결하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웹사이트도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다양한 대학 입시 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신 이진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